나 7주차 배열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수업 때 배웠던 배열 메모리 저장에 대해 생각해보면 배열 메모리 저장은 변수 메모리 저장과 크게 다른 게 없다. 변수에는 자료형과 주소, 값이 있는데 이 자료형이라는 거는 메모리에 얼마만큼의 공간을 점유하게 될지에 대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했고, 이 주소와 값이 바로 우리가 이 메모리에 봤던 이 보여지는 것들이다. 이 값은 이진수로 저장돼서 이 메모리 칸에 저장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열이 배열 조회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배열이 배열의 어떤 값을 저장할 때, 그리고 배열에 있는 값을 삭제할 때 어떻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스캔F와 프린트F에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참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의 핫도그라는 걸 저장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존재할까요? 먼저 맨 끝에 저장하고 싶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토마토 옆에 이게 중간에 넣고 싶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앞에 이제 포테이토 앞에 넣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먼저 맨 끝에 넣는 이제 빈 공간에 넣는 경우의 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끝에 저장하고 싶다는 거는 되게 뭐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배열에서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여기 가서 그냥 뭐 다섯 번째 칸에 핫도그 넣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 컴퓨터는 이제 배열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배열의 길이와 배열이 시작하는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이 핫도그를 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토마토 옆에 넣고 싶다라는 거는 최악은 아니지만 좀 별로인 상황입니다. 왜냐면 토마토 옆에 핫도그를 넣는다고 하면 이 토마토와 커피는 전부 오른쪽으로 이사시키고 그 사이에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값이 만약에 뭐 1000개, 만 개라면 좀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겠죠. 이제 맨 앞에 넣고 싶은 경우가 최악입니다. 왜냐면 값이 만 개라면 만 개 그대로 해야 되고, 값이 10만 개라면 10만 개를 다 이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가장 앞에 넣는 게 최악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배열의 값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바로 접근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또 이제 배열이라는 게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를 한 번 선언한 이후에는 이제 조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조정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넣을 때는 좀 끝에 넣는 게 좀 낫다. 이주시키는 게 적을수록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배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을 지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우려고 할 때도 삽입과 같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걸 지우고 싶은 거는 뭐 삽입과 마찬가지로 그냥 저기에 랜덤 액세스에서 적어 있는 거 지우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열의 시작점의 주소와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저 끝에 랜덤 액세스해서 지우면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걸 지우려면 삭제하면 저 빈칸은 어떻게 할 거죠? 빈칸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왜 옮겨주냐면 배열이 빈 공간이 있으면 그게 낭비고, 그렇다 해서 빈 공간을 없애려고 할 때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맨 끝에 넣는 게 좋으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걸 지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골치 아프죠 이제. 음. 이렇게 삽입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F를 살펴볼 건데, 스캔F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열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살펴보면 이 우리가 선언해 놓은 거에 대해서 한 칸씩 다 이렇게 랜덤 액세스해서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좀 의문이 들었던 거는 프린트F에는 주소 연산자가 있고 스캔F에는 주소 연산자가 없는데 이 차이가 뭘까라는 걸 좀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면은 좀 색다른 좀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콜 바이 밸류라는 개념과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 둘의 방식이라고요. 방식은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방식인데, 함수에 사용되는 값을 함수의 인자로 들어오는 값을 값만 복사해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값에 직접 접근해서 사용할 거냐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제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좀 더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 바이 밸류라는 값은 프린트F에서 사용되는 건데, 실제로 그 변수에 접근을 해서 그 변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에 있는 값만 복사해서
함수에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변수는 실제로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값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printf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출력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a의 주소가 어딘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a의 값만 좀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a의 값을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 메모리에 접근해서 뭐 a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a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그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콜 바이 레퍼런스는 이 주소에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직접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printf는 a가 여기 있지만 a에 있는 값을 복제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이 콜 바이 레퍼런스의 scanf는 실제로 주소 연산자를 사용함으로써 a라는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수압이라는 함수예요. 수압이라는 함수는 이제 보면은 a와 b의 값을 바꾸는 함수처럼 보이죠. tmp에 a를 넣고 a에 b를 넣고 b에 tmp를 넣으면 a와 b가 바뀌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값이 바뀔까요? 실제로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콜바이 레퍼런스를 사용해야 하는 건데 콜바이 밸류를 사용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스캔프는 아까 %f를 그 주소 연산자를 사용한다 했었죠. 왜냐면은 직접 그 값을 손질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들은 콜바이 밸류로 지금 호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대문자 A, B라는 것을 전달을 하면 실제로 대문자 A, B를 손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대문자 A, B의 값을 복사해서 여기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끝나면 당연히 원본인 대문자 A와 B는 바뀌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스캔f를 사용하는 것처럼 얘도 콜바이 레퍼런스로 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주소 연산자를 사용해서 주소 자체를 넘겨줘야 돼요. 이 별은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이 수압이라는 함수에 주소 연산자를 사용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콜바이 레퍼런스다. 그러면은 바뀌었죠. A가 2고 B가 4였는데 A가 4고 B가 2가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 수압도 스캔f와 마찬가지로 직접 그 값에 접근해서 스캔f는 직접 그 주소에 접근해서 값을 수정하기 위한 거고, 얘는 수압이라는 그 변수 이제 수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주소를 넘겨준 거예요. 수압이랑 스캔f가 똑같이 콜 바이 레퍼런스를 사용한 겁니다. 이 별은 주소와 관련된 특화된 변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이 포인터라는 건데 지금은 일단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지금은 주소에 관련된 특화된 변수다. 주소를 다루기 위한 변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중할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 퍼센트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스캔f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배열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그 배열은 연속된 공간을 할당한다 그랬잖아요. 이 캐릭터 텍스트 어레이 4칸을 선언하면 이렇게 4칸이 선언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럴까 살펴보면 랜덤 액세스를 해서 값을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마다 주소를 출력해보면 끝자리가 그러니까 끝자리 이외엔 다 똑같고 끝자리만 다르죠. C, D, E, F 16진수니까 C, D, E, F가 다 1바이트 차이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값이 연결되어 있어요. printf는 값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소 값을 복사해서 사용한 거죠. 주소를 사용하고 싶은 거니까, 주소를 보고 싶은 거니까. 자, scanf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c로 형식으로 값을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한다 했죠? 이 주소 연산자를 사용해서 실제로 그 메모리 위치에 접근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콜 바이 레퍼런스로. 근데 출력을 할 때에는 이 %c를 출력을 할 때에는 뭐라 했죠? 여기에 있는 값을 그냥 어떤 공간에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LOVE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소가 89AB입니다. 16진수에서는 12A고 11이 B죠. 그래서 연속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배열을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스캔F와 프린트F가 메모리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조회와 삭제 그리고 삽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배열은 관리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공간의 낭비가 생길 수 있고 시간이 좀 수행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그 콜바이 레퍼런스 하면서 배웠던 그 별 있는 건데, 이게 좀 시연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메모리에 대해서 이미 친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인터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